폐하라는 뜻을 아시나요? 아, 그건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뭘로 나왔어? 그 장면에서 조셨나 보다. 조금씩 주무시던데. 아니 오늘은 뭐 보세요? 지금은 파과를 보러 왔습니다. 손동작 다시 파과를 보러 왔습니다. 파과. 원작 소설이죠. 구병모 씨 장편 소설 파과를 영화가 됐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다들 힘내시고 소리 좀 크게 해. 힘내시고 그렇지. 이혜영 배우랑 김성철 김성철 배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꽤 많아요. 김무열 연우진. 씨도 연우진 씨, 김무열 씨 나오는 신시아. 걸로 알고 있고 신시아 많이 들어봤는데 신시아 아까 그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에 표남경 신시아 씨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할머니 킬러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할머니 킬러 은퇴 전에 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저런 좌충우돌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줄로 하니까 좀 짜친다. 그런 소설이 아닌데. 할머니 킬러의 은퇴 전 마지막 살인기. 마지막 살인기. 좌충우돌 살인기.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김성철 배우 아세요? 김성철 씨 지옥. 근데 그거 말고도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의 작품, 우리는. 그렇지. 그의 우리네도 나왔죠. 티라미수 케이크 한번 쳐주세요. 나 춤 몰라. 진짜. 그런 쓸데없는 거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게? 다시 내밀어 이렇게 밑에서부터 거. 웃어. 팝콘 사줘. 팝콘 사줘. 이빨 플러팅 해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 난 이 영화 그냥 조용히 내려갈 줄 알았는데. 고동모 작가님에 대한 모독이야.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 참고로. 책을 읽어야 되나? 원작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대. 원작을 모르니까 나는 프레시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프레쉬 새내기요? 마음만은 프레시맨이다. 왜 또? 자, 파과 보고 왔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혜영 씨의 과거 모습이 나와요. 신시아 씨. 과거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김무열 씨한테 걷어줍니다. 걷어진다. 그러니까 얘를 김무열 씨가 길에서 신시아 씨를 줍줍 해와요. 응. 과거입니다. 일단 시점이 1975년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김무열 씨가 뭐라 그러냐, 자기는 방역을 한다. 비유적인 거죠. 이 인간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을 한다는 표현을 하고, 신시아 씨가 약간 재능을 보여요. 미군이 자기를 좀 어떻게 괴롭히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미군을 죽여버립니다. 그걸 이제 김무열 씨가 발견을 하고 얘를 킬러로 키워요. 방역을 하는 인물로 키웁니다. 김무열 씨가 신시아 씨한테 손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 신시아 씨가 손톱으로서 활약을 한다. 이게 과거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혜영 씨가 손톱인 거예요. 근데 많이 늙었죠. 거의 할머니, 백발 할머니가 돼서. 근데도 이 킬러 활동을 아직 하고 있어. 방역 활동을. 근데 너무 많이 늙어버려서 팔이 저린 걸로 묘사가 돼요. 되게 신체적으로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 늙은 킬러가 된 거고, 손톱이 속해 있는 그룹이
신성방역이라는 곳이에요. 신성방역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중간에 김성철 씨가 나옵니다. 되게 잔악한 살인을 하는데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살인마로 나와요.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 얘가 이제 신성방역의 우두머리한테 캐스팅이 됩니다. 얘를 같이 쓰는 거야, 킬러로. 방역하는 사람으로. 둘의 관계가 좋진 않아요. 손톱은 일단 방역을 한다는 거잖아. 나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야. 나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없애서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 이런 취지로 살인을 하는 거고, 김성철의 그 살인은 약간 이유가 없어. 그냥 일단 누군가의 눈에 띄고 싶어 해.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여서 둘이 관계가 좋진 않아요. 어느 날에 신성방역의 한 남자가 태기 아버지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예전 트라우마 때문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목격자가 발생을 해버려요. 경찰의 눈에 띄어서 신성방역 자체에서 얘를 처리를 해야 돼. 근데 그 임무에 손톱이 나갔는데 약간 지난 정도 있고 해서 잘 못해 처리를. 근데 갑자기 김성철이 나와가지고 그냥 손쉽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약간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투랑 손톱이랑 만났잖아.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다가 손톱이 다쳐. 약간 부상을 좀 크게 입죠. 크게 입어서 어떤 동물병원에서 얘를 주워가요. 또 줍줍해.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 의사가. 그래서 얘를 손톱을 살려줍니다. 그 동물병원 의사가 안우진 씨. 연우진. 연우진 씨. 강 선생. 강 선생이라고 할게요. 강 선생이 얘를 줍줍해다가 치료해주고 하는데 이제 얘는 목격자가 돼버린 거잖아.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고. 왜냐면은 그 치료하는 도중에 무기 같은 게 다 나왔을 거고, 이 정도 심한 부상을 입었으면 뭔가 이상하잖아. 목격자가 돼버린 강 선생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근데 손톱은 이 강 선생이랑 어떤 관계가 쌓였어. 그래서 쉽게 못 죽여. 근데 투는 강 선생을 계속 위협을 하죠. 근데 죽이진 않아. 계속 걸리적거려. 손톱이 강 선생을 못 죽이니까 투가 와가지고 계속 막 위협을 해, 강 선생을. 근데 죽이진 않아. 왜 그럴까? 투와 손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서로 죽이지 않고 약간 견제하고 되게 신경 쓰이고 막 이런 관계, 어떤 관계일까라는 게, 그걸 알아가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지금부터 후기를 말을 해보자면, 일단 그 전에 파과라는 게 소설 원작입니다. 구병모 씨의 장편 소설 원작인데 제가 안 봤어요. 이 영화 파과와 장편 소설 파과의 어떤 차이점을 알려줄 파과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파가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 파과 소설 내용이랑 네. 영화 내용이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세요. 일단 책은 그 조각 중심이야. 중심이에요. 손톱이 조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손톱이 나중에 어떤 계기로 조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네. 하여튼 그 조각 중심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쩌다가 이 조각이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런 과정이 되게 상세하게 나와. 근데 여기는 그냥 나이 먹어서 연민이 좀 많아진 것처럼 표현이 맞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에서는. 그 표현이 많이 없어. 감정선의 표현이 별로 없어. 근데 왜 조각이 그 손끝에 정을 두게 되고 사람을 죽이면서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그런 게 책에는 되게 상세하게 묘사돼 있어요. 감정선에 약간 차이가 그렇죠. 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 캐릭터의 어떤 캐릭터의 성격에 약간 초점을 맞췄다. 영화는 살짝 액션 중심이잖아요. 맞아. 관계 중심. 근데 소설은 또 그렇다. 그리고 잠깐만. 일단 무용이라는 그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용이랑 강아지. 그 이제 책에서도 초장부터 나와. 애초에 영화에서도 인트로였잖아요. 그래서 그 무용이라는 강아지의 의미가 달리 표현이 돼요. 아, 소설이랑 영화랑. 네, 소설에서는 약간 무용지물의 무용, 그 쓸모없음, 맞아. 쓸데없음이라는 뜻인데. 근데 영화에서는 용기. 용맹하고 뭐 날쌘 뭐 이런 거를 강 선생이 채택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아까 그 최무성 배우 얘기해 주셨는데 태기 아빠. 태기 아빠 그게 원작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아, 끝인가요? 바라는 게 너무 많잖아.
구병모 작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파과 일단 파과라는 뜻을 아시나요? 그건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뭘로 나왔어? 그 장면에서 조졌나 보다. 조금씩 주무시던데. 아니 그 책은 되게 흥미진진한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인 후기 선생님 파과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요? 파가 원작 팬들이 가장 기대하던 장면이 그 마지막 그 공사장 씬이에요. 근데 제 기준 굉장히 잘 묘사됐다. 그 아까 다른 관객들이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 끝까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파과 일단 캐스팅을 되게 잘했다. 끝까지 안 읽었죠? 그 다음에 저로 가. 자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설은 조각 중심, 영화는 액션과 관계 중심이었고 소설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의 입장에서 후기를 설명을 하면은 파과라는 게 그냥 뭔 뜻인지 모르고 봤어.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손상된 과일이라고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주인공인 손톱이 늙었잖아. 그거랑 관련된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파과, 손상된 과일이라든지 늙은 개, 그것도 주인공이랑 비교가 많이 되고, 그리고 무뎌진 칼,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랑 비교가 되는 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 일단 배우들의 연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혜영 배우가 제가 마지막으로 본 작품이 카지노에서 봤고, 그리고 처음 봤던 작품이 꽃보다 남자. 구준표 그 엄마? 되게 그동안은 되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사모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도 전혀 어색함이 없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고, 김성철 배우도 역시나 김성철 진짜 잘하더라. 연기 잘하십니다. 좋은 점은 여기서 끝이에요. 미쳤나 이게. 좋은 점은 여기서 끝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쉬웠던 거, 연출이 몹시 아쉬웠습니다. 그냥 전개가 너무 빠르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도 많았고, 그러니까 몰입하기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시간이 좀 더 이 캐릭터에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건 액션 영화인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고 하기엔 액션도 나는 그렇게 신선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대사가 기본적으로 소설 원작이어서 그런 건 맞아, 있겠지만 맞아. 유치한 원작이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영화에서는 맞아, 되게 맞아. 어색해. 맞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원작을 가져오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것 같아. 맞아. 그 어투를 그대로 쓰냐 바꾸냐 문제인데, 바꾸려면 또 원작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 또 득달같이 또 달려드시잖아. 그래서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캐릭터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납득이 잘 안 돼. 왜냐면은 소설의 캐릭터는 되게 입체적이고, 맞아. 그러니까 되게 막 이 캐릭터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묘사가 되게 많으니까. 맞아. 그러면은 캐릭터가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될 텐데, 이건 너무 설명이 축약돼 있으니까 캐릭터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 그냥 띄용하는 부분밖에 없어. 사실 저는 마지막에 대규모 어떤 액션씬이 있단 말이야. 공사장 씬?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 갑자기 그런 행동들을 하지?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가 약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밌는 작품은 아니었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한번 읽어볼까 봐요. 안 읽을 것 같은데? 아무튼 총 정리하자면 배우들의 연기는 너무 좋았으나 연출이나 어떤 대사 같은 게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 약간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웠던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소설 원작을 영화로 만드는 게 있어요. 영화화가 되게 어려운 거야. 영화는 되게 어려운